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배가 더 나온 것 같고 식후에 유독 졸리고 피곤하신가요? 병원에서는 혈당이 조금 높네요 라고만 하고 약을 권유받았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밥할 때 단 한 스푼만 넣으면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검증된 식재료와 조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과 조리 원리를 바탕으로 당뇨, 내장지방, 만성염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대사질환과 당뇨병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밥은 안 줄일 수 없나요? 먹는 건 그대로 두고 건강만 챙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밥을 다르게 지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밥을 지을 때 단 한 스푼만 넣는 것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내장 지방 축적을 막고 장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밥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은 밥의 칼로리를 낮추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 비밀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은 쌀의 전분 입자에 침투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구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는 실제 칼로리가 줄어들고 혈당도 훨씬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한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을 식힌 뒤 다시 데워 먹었을 때 칼로리가 최대 50%까지 감소하고 혈당 반응도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쌀 3컵 기준 물 3컵에 코코넛 오일 1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다 지은 밥은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항성 전분이 극대화되며 다시 데워 먹어도 그 효과는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우리에게 친숙한 조미료지만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음식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밥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식초를 활용한 식사 루틴은 매우 유익합니다. 쌀 3컵 기준 밥을 짓기 전 밥물에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1큰술을 넣고 섞은 후 밥을 지어줍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식초의 강한 신맛은 대부분 날아가고 은은한 풍미만 남기 때문에 맛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원료로 잘 알려진 황금빛 향신료입니다. 강황 한 꼬집은 단순한 색과 향을 넘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의 노란색을 내는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혈당 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데 커큐민이 염증을 줄여주어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쌀 3컵 기준 밥물을 맞출 때 강황 가루를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밥이 고운 황금빛을 띠게 되어 식욕을 돋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때 후추를 아주 약간만 함께 넣으면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30 이상으로 나와 당뇨약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시작하기 전 식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식초 밥 루틴과 함께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렸습니다. 2주간 실천하신 결과 공복 혈당이 112까지 내려갔고 식후 졸림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복부 비만과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다가 강황, 밥 루틴과 함께 저염식 식단을 병행하셨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이 3kg이 줄고 복부 둘레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리를 바탕으로 각 재료를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은 반드시 식혀서 다시 데워 드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쌀 속의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즉, 혈당 조절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냉장고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식힌 후 전자레인지나 약한 불로 데워 드시면 됩니다. 둘째,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 식초는 아세트산 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유기산이나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 등 자연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혈당 반응을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위염이 있으신 분은 식초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밥이 다 지어진 후에 넣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셋째, 코코넛 오일은 무향 제품을 선택하세요.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코코넛 오일은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향이 강한 제품은 밥맛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향 제품을 사용하시면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밥물에 한 큰술만 넣어도 충분하며 식힌 후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넷째, 강황은 후추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줍니다. 밥물에 강황가루 반작은술과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넣어 밥을 지으시면 혈당 조절뿐 아니라 만성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마늘은 생으로 넣기보다 으깨서 사용하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활성화됩니다. 통마늘을 그대로 넣는 것보다 다진 마늘이나 으깬 마늘을 밥물에 넣는 것이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단, 위장에 민감하신 분은 익힌 마늘을 사용하거나 밥이 다 지어진 후 마늘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는 과도하게 넣지 마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맛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량을 꾸준히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밥은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밥을 다르게 지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코코넛 오일, 식초, 강황 루틴은 혈당 관리, 뱃살 제거, 장 건강 개선까지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